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유형 15번 할 차례인가? 네.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오버하긴 한데, 707번도 사실은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거의 앞에 부분에 배웠던 유형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보통 VT 그래프니까 이게 여기서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VT 그래프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가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넓이는 위치 변화량을 얘기한다고 이제 배울 텐데, t가 a일 때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t가 a일 때 여기가 이제 a인데 기울기가 지금 음수죠? 네. 가속도도 뭐다? 음수다. 가속도도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냐? 뭐 속도는 증가하는 거는 위로 가면 증가하는 거죠. D부터 E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여기가 D고 여기가 만약에 E였다고 치면은 속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해도 맞겠죠? 뭐 속도 그래프니까 위로 가면 증가하는 겁니다. 아래로 가면 감소하는 거고. B에서 E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3번도 B부터 여기가 B고 여기가 E라고 할게요. 기울기 일정하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가속도도 뭐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맞는 거죠? 다 맞고 있어요 지금. T하고 F일 때, T가 F일 때 P는 정지에 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F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T일 때입니다. F일 때요 이게 계속 속도가 일정한 거죠. 네. 속도가 일정한 거지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부르죠?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정지해 있지가 않아요. 정지해 있으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같은 느낌이죠. 이거 뭐 되겠냐 이거. 그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부호 바꿀 때 찾으면 되죠. X축, T축 뚫어가지고 네. 0부터 I까지 총 몇 번 뚫냐면요. 2번 뚫어요. D하고 H에서. 5번은 2번 뚫죠. D하고 H. 그래서 이렇게 뚫을 때 여기가 D점이고 여기가 H점. 이 두 군데에서 속도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틀린 거. 이런 거 뭐 나오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있으니까 대표 문제니까 풀어주지.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709번은 뭐 더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물리 문제예요. 선생님 이제 물리 때 많이 고2 물리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이번엔 위치 그래프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장난치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가 A 때 가장 멀리 나갔어요. 갔다가 다시 컴백하다가 B라 해서 다시 원래 돌아왔다가 C 때 가장 왼쪽으로 멀리 갔어요. 마삼까지. 그다음에 D가 됐을 때 다시 왔죠. 이런 거죠. 실제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A 때 E까지 간 거죠. A 때. T가 A 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B가 되면 여기로 돌아와요. 그 다음 C까지 가면은 마삼까지 가는 거죠. T가 C 때. 그다음 다시 D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죠. 지금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프로 보자면. 그죠? 그래서 P의 속도는 기울기 제일 클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속도잖아. A 때 속도 최대예요? 누가 봐도 0 아닌가요? 네. 최대의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억이 아닙니다. B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기울기가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속도 그래프 쓰면 B에서 바뀌겠죠? 네. 니은도 아니에요. 답은 정해졌네요. 그죠? T가 C일 때 여기죠? 기울기 0이니까 속도가 0이다. 디귿은 맞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C일 때죠? 요때 잘못 떨 때. C가 C일 때죠? 네. 그래서 니을도 맞다. 답은 디귿, 니을이다.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습니다. 잘 나오지를 않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문제들은 뭐 가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내실 때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변화율 문제는. 변화율은 딱 세 가지 문제가 있죠. 길이의 변화율 묻는 문제, 넓이의 변화율 문제, 부피의 변화율 문제. 그래서 길이, 넓이,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t로 미분만 하면 그게 변화율이에요. 결론은 뭐냐? 미분을 못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공식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럼 뭐다?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제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713번 문제입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항상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냐, 그림자 끝에 위치의 변화율이냐. 두 개를 물어봐요. 그림자 길이랑 그림자 끝에 위치의 변화율 두 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뭐가 있다? 전봇대가 있어요. 3m짜리 전봇대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 키가 좀 크네요. 그죠? 1.8 미터짜리 신장을 가진, 그죠?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서 있습니다. 이때 그림자 길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림자 길이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림자 길이에요.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 얘기합니다. 그림자 끝의 위치. 두 개를 많이 물어봐요. 그림자 길이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으로 표시되는데 사람이 이미 2초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2t가 되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 거리가 나옵니다. 시간은 지금 t인 거죠. 근데 시간에 t를 많이 쓰죠. 시간이 타임이어서 그런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어 단어예요, 다. 약자 쓰는 거죠. 이 t 거리는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2가 되겠고요. 시간은 t가 되니까 거리는 2t가 되겠습니다. 매초 2m의 속도로 가거든요. 그때 여기 누가 봐도 닮음이 보이죠? 얘하고 얘하고 닮음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닮음이잖아요. 3대 5인가요? 비율이? 그죠? 3대 5의 비율이죠? 1.8 대 3.0이면 그러면 이것도 여기 어디가 3대 5죠? 그러면 여기도 3대 5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3대 2가 되겠네요. 2가 2t니까 3은 뭐가 되겠어? 3t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가 3t예요. 길이는 보통 랭스니까 길이는 at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죠. 3t다. 그럼 이거 이제 미분 때리면 이게 그림자 길이에 뭐가 된다? 변화율. 변화율 그리라고 하면 그냥 미분만 하면 돼요. 그림자 길이 구해서 미분하면 A'T는 3. 답은 3이에요. 3m/s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림자 끝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위치가 OT죠.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율이라고 하면 OT가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5가 되는 겁니다. 그림자 끝이 많이 물어봤던 겁니다.
그림자 끝이 위치 변화하는 속도, 위치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OT가 돼요. 저 위치를 구해가지고 길이가 OT니까 여기부터 이제 구하라고 하면 끝이 얼마만큼 멀어지고 있냐 전봇대로부터. 그림자 끝을 물어볼 때도 가끔 있다. 이렇게 그래서 속력으로 잘 풀기를 하면 된다. 715번은 넓이인데 기본적인 문제만 풀면 되지 않을까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핵심은 오늘 수민 안 온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안 온다고 했던 거 같아. 그죠? 어디 간다 그랬지? 수학여행? 수학여행이었나? 어딘가 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깜박깜박해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던져본 적이 있죠 다들? 안 던져봤나요? 호수에? 돌을 던지기보다는 물수제비를 많이 하나? 남자애들은? 이런 거 많이 하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0cm씩 길어질 때 돌이 던진 후 2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반지름을 먼저 구하면 반지름이 10cm씩 들어가니까 RT는 10T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10cm씩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0일 땐 0, 1초면 반지름이 10이 되는 거고 2초면 20이 되는 거고 그죠? 됐죠? 이때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원의 넓이 ST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 변화해주니까 넓이 구하시면 돼요. T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100 파이 T의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풀면 다 푼 거예요. 지금.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미분해가지고요. T에다가 2 대입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넓이 변화해줍니다. 넓이 변화해주면 넓이 구하면 돼요. 부피 변화해주면 부피 구하면 돼요. 길이 변화해주면 길이 구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죠? 사실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S'T는 200파이 T가 나겠죠? 여기서 2초일 때라고 했나요? 그럼 2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00파이가 나오나요? 그죠? 400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4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간단한 문제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풀어보시고요, 쭉쭉. 잘 안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던데. 안 나오는 게, 나온 확률이 한 30% 정도 잡겠습니다. 출제 내역들. 기말고사 때 나오면 30% 정도? 높지 않다. 그렇지만, 나오면 트레이스랑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풀어서 최대한 나오면 감사합니다고 맞으셔야 됩니다. 나오는 게 높진 않지만, 나와서 틀리는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아야 되는 문제를 맞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의 변화를 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모양의 본부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5mm씩 늘어나고 있다. 센치가 다르니까 RT는 2 플러스 0.5T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0.5mm씩 5mm니까 0.5cm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0.5T라고 이렇게 반지름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9의 부피는 공식 아나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래서 V 뒤에 볼륨.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요거 대신 쓰는 거죠. 2 플러스 0.5T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9의 그 부피가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9의 건넓이는 4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9의 건넓이. 중1 때 배워서 기억 거의 안 나죠? 중1 때 언제인지 선생님이 그때가 제가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자애들은 거의 중1 때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서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좀 사람이 돼 있는데 남자애들은 일단 중2 때부터 이제 거의 사람이 거의 점점 아니어졌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조금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데 어떻게 남동생 사람 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죠? 남자애들이 조금 늦죠? 항상.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얘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4초 후에 부피 변화니까 이게 미분하죠.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는 게 좀 편하겠죠. 이제 3이 내려오면 4파이에 2 플러스 0.5t의 제곱이 되겠고, 안에 승미분하면 0.5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일단 다를 집어넣는 거죠. v 프라임 4를 집어넣으면 여기 4가 들어가겠죠? 그럼 5, 4, 2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 4파이 곱하기 16에다가 2분의 1이 되겠죠. 6분 되면 8. 8가 3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이제 문제들. 그러면은 뭐 좀 어렵게 되는 문제가 721번 같은 문제거든요. 보이시나요?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가 되도록 물을 붓는다고 할 때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 물의 부피의 변화는 결론은 시간 t에서 부피가 구해야 되는 거죠. 721번 한번 구해보세요. 잠도 깰 겸. 그래서 높이가 지금 9분의 20cm씩 지금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높이 HT가 721번에서는 높이 HT가 9분의 20T가 되겠죠? 센티미터로 한다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에서 약간 원뿔 거꾸로 해놓은 거죠. 요 높이가 9분의 20t가 됐을 때 HT가 9분의 20t가 정도 됐을 때 이게 이제 시간이 나오죠. 이게 5가 됐을 때가 이제 t가 나오긴 할 건데 그때 요 전체는 10 여기는 반지름은 5 6이구나 6 여기는 이제 10 전체는 10 라고 했을 때 부피 변화예요. 그럼 요거를 통해서 높이를 알았고 높이를 주면 반지름이 나오나요? 네. 이게 닮음이죠? 네. 5대 3이니까 RT가 나오죠. RT는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9분의 20t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5대 3이니까 여기도 5대 3이겠죠? 5분의 3을 곱해주면 얼마냐? 9분의 20t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3, 4, 3분의 4t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다 알겠지만 일단 맨 앞에 3분의 1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넓이 파이 r 제곱 한번 때리시고 높이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죠.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하고 뿌리는 다 3분의 1 해준다. 기둥이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 뭐 계산을 좀 해보면 3분의 1, 9분의 16, 3분의 1, 여기 9분의 16, 그 다음에 9분의 20이 있는데 뭐 약분되는 게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3은 몇 번 곱했냐? 5번? 몇이죠? 243인가요? 아닌가요? 네. 243 맞는 것 같은데? 위에는 얼마야? 16 곱하기 20이니까 320이 되겠고 그죠? t제곱 t니까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파이가 뭐 이렇게 뒤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같은데? 아주 그지 같네요 계산이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부피 변화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그럼 3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3이 내려오면 이게 몇으로 바뀌죠? 243이 81로 바뀌겠고 320에 t제곱 파이가 됩니다. 이때 t를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가 몇이 됐다겠죠? 5가 될 거니까 그때 t값은 5에다가 역수를 곱해주면 20분의 9니까 t가 4분의 9입니다. 4분의 9 여기다 대입해야 돼. 아주 그지같죠? 계산이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81분의 320에다가 얘를 제곱해요. 4분의 9의 제곱이니까 16분의
80, 약분을 잘 해주는 거예요. 약분하니까 28가 나오네. 나름대로 마지막에 계산 신경이 좀 썼다. 근데 처음에 너무 의지가 됐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죠? 일단 뭐 28가 답이니까 답이 있죠? 네. 뭐 이런 이제 문제였다. 근데 약간 뭐 이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 이제 탕문제인 이유는 그 닮음 써서 반지름 구해라 그런 것 같아요. 5대3 닮음으로 여기 줬으니까 이 반지름 구해라.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자식들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뭐가 끝났다? 미분이 끝났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일단 넘어가고요. 기본적인 걸 하고 이제 기출을 풀던지 뭐 시간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런 덕분이 조금 들어갈 건데 안타깝지만 안 들어가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쪽 들어갔는데 사실 몇 번 얘기하겠지만 적분은요 개념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요. 예전에 수투에 적분 개념이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얼로 사라졌는데 미적분으로 사라졌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그래서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 없어졌냐라고 물어본다 보면 왜 없어졌죠? 이제 문과 친구들에게 적분 개념을 사치다. 그러면서 없어졌어요. 문과 친구들에게 적분 개념은 사치다. 미분만 해라 너희들. 개념은 몰라도 된다. 적분 개념은 너에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없애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배웠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분은 개념을 배우잖아. 미분 개념은 배우잖아. 평균 변화율을 극한분해인 거라고 배우는데 적분 개념이 없어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이거다라고 끝나요. 그래서 개념을 안 물어봐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냥 개념을 안 배우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정적분부터 배울 건데 이 부정적분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이거예요. 미분 거꾸로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거꾸로인지에 대해서 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올 확률이 없어요. 0이에요. 개념을 안 배우니까 뭐만 배운다? 테크닉만 배워요. 개념이 그러니까 결론 개념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뭐냐? 미분을 거꾸로 하는데 이걸 배우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곡선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넓이라는 게 이런 거의 넓이를 못 구해요. 이런 거 넓이를 못 구한다니까? 이런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런 넓이를 못 구하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정적분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개념 안 배워요. 근데 이거에 잠깐 맛배기를 보여주자면 예고편으로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되게 편해요. 얘를요 이렇게 n등분 때려서 이 넓이를 직사각형으로 해서 어림잡아 만들어요. n등분을 때리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직사각형 넓이로 대체를 해. 여기 오차들이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 그치? 이 오차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n등분한 거를 무한등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n등분한 거를 극한으로 해서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곡선의 넓이는 시그마와 극한을 통해서 구해요. 시그마라는 건 뭐냐? 이 넓이를 다 더하는 거야. 이 직사각형 넓이 다 더합니다. n등분한 넓이 다 더해요. 그 다음에 그 n등분에서 넓이를 더한 게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극한을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오차가 점점 어떻게 된다? 없어지면서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 식이 되게 복잡한데 그 식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빠르게 정적분을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게 바로 정적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적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빡세요. 그래서 시그마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n등분 때린 거를 또 극한도 보내야 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공식을 모르는 이상은 그냥 계산하다가 하루 종일 걸렸는데 또 수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해서 발견해낸 게 정적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적분 하면서도 이제 계산 복잡한데 짜증난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마무시하게 줄어든 거예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하지만 뭐 개념 안 배우니까 그냥 이런 거에서 나왔다, 정적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알고 싶었다? 곡선으로 표현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게 실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결론은,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테그랄이라는 거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시그마랑 극한을 합쳐놓은 거야. 인테그랄이 뭐라고요? 시그마랑 극한. 시그마가 썸이잖아. 더하는 거잖아. 이게 S자를 길게 쓴 거예요. S자를. 사실 이게 그 그리스어로 그 시그마가 이게 대문자거든. 시그마가 이게 더하다거든. 근데 소문자는 뭔지 알아? 표준 편차할 때 그 시그마. 이게 소문자거든. 그리스어. S자에 다. 저도 사실 그리스어를 안 배워서 잘 몰라요. 이것만 아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그리스 문자 한번 쳐보세요. 인공지능이 잘 대답해 줄 거예요. 야, 그리스 문자로 S가 뭐 얘기하는 거야? 대문자는 뭐야? 소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 건데, 이건 이제 영어죠. S자를 D게 늘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시그마와 극한을 보낸 거예요. 무한대로. 그 다음에 요 fx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높이예요. 그럼 이게 dx는 뭐냐? 가로 길이에요. 합치면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해서 극한 보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보자면. 그런 의미인 거야. 뭐, 아까 우리가 개념 배우지 않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뭐라고 짜부렸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선생님이 알지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더하면서 썸이잖아. 시그마잖아. 더하는 거. 극한까지 포함했다. 요게 높이다. 근데 여기서 fx는 함수값이잖아. 음수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니까 넓이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넓이는 음수가 없잖아. 근데 여긴 가로 길이니까 이 dx가 이제 가로거든요. n등분한 가로 길이거든. 이게 dx거든. 그러니까 x를 n등분 때렸을 때 한 거에다가 극한을 보내면 x를 무한등급으로 쪼개는 건데 그게 dx인데, 하여튼 뭐 결론은 이거는 가로인 거야. 이게 세로인데 세로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적분은 딱 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만 아세요. 어차피 개념 안 배우니까.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정적분. 부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fx 그래프를 적분하면은 뭐냐?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이제 요게 적분이죠. fx를 적분하면은 요거고요. 얘를 미분하면은 예. 적분하면 인테그랄 씌워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를 계산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 미분하면 프라임 붙여줬잖아. 적분하면 어떻게 하냐? 대분자로 붙은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뭐라고 본다? C. 적분함수. 아무거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어렵죠. 근데 이게 미분인 거야. 거꾸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적분 공식을 배우기 전까지. 이런 거죠. 여기 뭐가 있을 있다? x제곱 더하기 c인 거죠. 지금 이렇게 적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거에 미분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적분인 거고 반대로 가는 게 뭐다? 미분이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 공식을 안 배웠다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 거. 그래서 뭐 어차피 c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죠. 이게 뭐 5든 100이든 1000이든 관계없잖아. 미분하면 2x 나오잖아. 근데 얘는 아직 잘 모른다. 적분 함수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쉽게 요약하자면 적분이라는 건 뭐를 얘기한다?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다.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EX. 아, EX구나. EX인데 미안해. 제곱을 썼어요. 일단 뭐 그죠? 그래서 미분 거꾸로 한 게 뭐다?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개념이 안 나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적분했다가 미분해도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똥개유형도 아니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미분,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적분을 먼저 fx 적분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미분해요. 이게 뭐라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까 이게 지금 적분과 미분의 관계. 적분하고 다시 미분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죠.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온 거야. 그럼 EX가 다시 되겠죠. 자기 자신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반대로 가면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봐봐.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하게 되면 이게 다시 원래도 돌아오는데 적분상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마지막에 적분하게 되면 이게 fx에다가 적분상수 c를 더한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분하게 되면 항상 적분상수가 붙어요. 이건 마지막에 적분한 게 아니라 미분했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없는 거야. 어차피 자기 자신 나오긴 하는 거야.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자기 자신 나오긴 해요. 근데 마지막에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붙는다. 이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너무 어려운 관계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공식을 배우는 게 딱 하나밖에 안 배우죠. 슬픈 이야기지만. 뭐만 배우죠? x의 n승을 적분하게 되면 뭐냐? 어떤 걸 미분해야지 얘가 나오냐? 라고 했더니만, 거꾸로 했더니,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공식을 찾는 거지. 부정적분 공식.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게 n 플러스 1이 내려오겠고, 그럼 1이 되면서 한 차수 내려가니까 x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미분해야지 x n승이 나오냐? 그걸 찾아내가지고 적분했을 때 공식을 찾아내죠. 결론은 x의 n승을 적분하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얘를 적분해. 그러면은 요 n에다가 이게 n이죠. 1을 더해서 분모했어요. 3이니까 4분의 1을 써주시고요. 1 올려가지고 x의 4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은 얘를 1 더한 거를 분모에 쓰시고요. 1 더한 거를 여기다 쓰시고 적분상수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이거죠. 그럼 x의 승이면 어떻게 되냐?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 1이 있는 거잖아. 그럼 내려오면 1 더해서 내려오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니까 x제곱에다가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뭐 1을 적분했어. 그럼 뭘까? 뭐를 적분해야지 나오냐? x.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드리겠죠. 그래서 딱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적분 공식. x의 n승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이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앞에 뭐 개수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붙으면 넘어옵니다. 그걸 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5가 붙었어. 여기다 5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5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적분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이 아까 의미가 뭐라고 했죠? 시그마를 뭐 부르는 거죠? 극한분의 거잖아. 인테그랄 성질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시그마 성질이에요.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시그마에서도 실수배가 있으면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시그마 성질에서 각각 더한 게 있어. 이렇게 시그마에서 예를 들어서 더했어. 그러니까 똑같을 때 이렇게 뭐 5k 제곱 플러스 뭐 6k가 있으면 얘네 각각 이렇게 시그마 쓸 수 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적분하라 보면 똑같아요. 각각 쓰면 돼요. 시그마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런 거를 한 번에 적분해라라고 한다고 치면
얘 적분해서 써주고 얘 적분해서 각각 적분해서 써주면 됩니다. 왜냐면 시그마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얘 적분하면 뭐 내려오죠? 2니까 3 내려오겠죠? 그럼 3분의 6의 x의 세제곱. 얘는 1이니까 2가 내려오겠죠? 2분의 5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적분함수 씻으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만 알아도 적분의 성질을 알면은 여기 나오죠? 바로 밑에 120페이지에 실수배는 앞으로 빠진다. 각각 두 함수가 더해져 있으면 각각 인테그랄이 들어간다.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아요. 밑에 나오는 게. 부정적분의 성질하고 뭐랑 똑같다? 시그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하나만 공식만 배워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함수를, 다항 함수를 부정적분할 수가 있다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들을 열심히 연습하면서 외우면 되는데 공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 미분 거꾸로기 때문에 뭐 공식이 뭐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미적분 가면요 조금 복잡한 것들이 좀 배워요. 네, 사실은 뭐 문과 쪽까지 배우는 거에서는요 사실 너무 없어요. 배우는 게 별로. 상당히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줬죠. 개념 버려. 공식도 하나만 끝. 그죠? 이만 편하니까. 야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60부터 이제 부을 건데 760부 부터 이제 풀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은요, 얘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적분 절대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못 가요. 왜냐?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는 거를 적분하는 거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요. 미적분까지 배워야 돼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무조건 전개한 다음에 적분합니다. 곱해져 있는 거 적분하는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개예요. 전개도 못하죠? 이건 풀 수가 없죠? 이쪽은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죠? 반대로 가야 되죠? 적분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일로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미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은 그냥 배운 적도 없고 배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건 배우질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다 라고 구하는 거죠. 이렇게. 얘를 미분한 거다. 얘는 미분할 수 있잖아. 뭐죠? 제곱 마이너스 24죠. 이제 인수분해 좀 해줘야 되죠. 6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 6,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했는데 x 마이너스는 공통이니까 x 마이너스 제외한 게 뭐다? f? x겠구나. 그럼 fx는 뭐가 된다? 6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네가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f2는 x에다 20 넣으면 되니까 6, 2 플러스 2니까 6, 4, 24가 나옵니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분 파트는요 그냥 계산이에요. 닦아놓고 이게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아요. 그냥 오직 너희들을 그 적분 공식 머신으로 만듭니다. 부정적분 파트는 뭐라고요? 그냥 테크닉 익히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그래서 기능을 알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식만 외워도 되는 거죠. 짜자자자짠짠짠짠 봅시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765번 같은 거를 볼게요. fx의 한 부정적분이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이해를 해볼게요. 가끔 이해를 못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 fx를 부정적분했어. 얘를 부정적분했더니만 어떤 때는 대문자 fx도 나오고 어떤 때는 대문자 gx도 나오는데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부정적분했을 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적분상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 뭐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정적분하면 여러 개가 나와. 근데 달라진 거는 상수밖에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차이는 상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건 차이가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같은 거를 부정적분해도 어떻게 다른 건 차이가 안 나지? 그러니까 같은 거를 부정적분해서 나온 두 가지는 차이가 어디서만 날 수밖에 없으면 적분상수에서만 차이가 난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나한테 카톡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래서 지금 대문자 fx가 있는데 여기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라고 하면 gx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뭐만 다르다고 보면 된다? 상수니까 그냥 c라고 쓰는 거죠. 이게 gx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g0가 1이잖아. g0가 1이라는 건 c가 몇이라는 얘기죠? 1. 그래서 g0가 1이라는 건 c를 준 거죠. 적분상수를 준 거죠. 이 g0는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g 값을 구하면 일단 1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1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답은 4가 된다. 근데 가끔 요런 문제 내면요 애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뭔 소리야? 뭐 같은 걸 비정적분인데 뭐 또 다른 내가 뭐 이중 뭐 인격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데 지금 이게 그 소리다. 적분상수만 달라졌다는 그런 헛소리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일단 그렇지 않나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연습하시면 돼. 그냥 부정적분 뭐 그냥 테크닉이에요. 정적분부터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767번으로 넘어갑시다. 적분 개념 별로 없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미분이 훨씬 중요하죠. 적분이 안 어려우니까 맨날 미분 섞어서 내요. 적분 자체가 배울 거 없어요. 미분에 맨날 다시 나와요. 자, 이렇게 5x 제곱 마이너스 8x인데 이게 이 문제가 뭐냐? fx라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d에 dx라고 했고 그러니까 적분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뭘 했죠? 미분했죠. 그러니까 결론 적분하고 미분하면은 마지막에 미분했기 때문에 요 안에 게 그냥 그대로 나와요. 뭐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안에 게 그대로 나와. 그러면 적분 먼저 하고 마지막에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f의 대문자 fx라는 건 그냥 x의 fx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2 구하라고 했죠. 대문자 fe, 라지 fe. 그러면 이 fe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fe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몇 나올까요? 2 대입하면 2, 5, 4, 20, 마이너스 16이니까 4인가요? 그리고 2 곱하기 4가 되는 거 다 뭐가 된다? 8.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다 맞지 않을까요? 4개의 확률이 있을까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나온다 그러면 앞장에서 뭐 줄 수도 있겠죠? 맞으라고? 그죠? 미분하고 적분하면 어떻게 바뀌냐?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마지막 미분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온다. 적분상수 안 붙는다. 그럼 유형 3번에서 반대로 하나 낼 때 되지 않았나요? 그럼 이번에는 미분하고 마지막에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가 생겨야 된다? 적분상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게 770번이죠. 대단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문자 fx를 보통 이제 발음할 때 라지 fx라고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적분을 했죠?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뭐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서 나온다? 적분상수가 붙어서 나온다. 그게 마지막에 적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상수를 구하라고 훅 줘요. 뭐를 주냐? 값을 하나 줍니다. 라지 f0는 몇이다? 1이다. 0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c가 몇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1이다. 그렇죠. f0 주는 건요 다 상수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0 대입하면 뭐 x등은 다 0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문자 라지 f3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면 27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5가 된다라는 뭐 이런 쉬운 문제죠.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774번 같은 거 보면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분했다가 적분했다가 미분했다가 적분했지. 마지막에 그냥 결론 적분한 거지. 그러면 fx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c만 붙이면 되는 거지. 이게 미분했다가 적분했다가 미분해 이게 774번.
710 4번도 사실은요, 그냥 그런 미분에 딱 적분했다. 미분에 적분했으니까 마지막에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안에 거에다가 적분함수. 결론은 이거예요. 뭐 많이 했겠지만 여기다가 C만 붙이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 구하라고 적분함수 구하라고 라지 F0는 뭐시라고 쓴 거죠? C가 이제 뭐가 되냐면 소문자 F0가 0이거든요. 이게 0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C가 뭐란 얘기야? 결론은 5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50에 x의 50승, 49에 x의 49승 쭉 가다가 마지막에 2x의 제곱 더하기 x가 된 다음에 적분함수 만약에 뭐 붙었다? 5다. 이게 이제 라지 F였습니다. F1을 구하라 라고 하면 F1은 뭐냐? 50부터 어디까지 더해지게 되냐면 1까지 더하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5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등차수열의 합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상문제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그마 좀 써라. 등차수열 합 좀 써라. 뭐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돼? 2분의 50 곱하기 5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은 25인가요? 계산 되게 하기 쉽네요. 그래서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값이죠. 이렇게 5, 25, 5, 20 1275인데 5를 더하면 1280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분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날 부정적분 뭐 금방 끝날 것 같고요. 부정적분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적분 가는데 여기서 개념이 사실 설명할 게 없고요. 테크닉만 배우기 때문에 테크닉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적분할 때 조금 꿀 빠질 수가 있어요. 적분이 정적분 배우면 좀 슬퍼지는 게 계산 좀 복잡해요. 그래서 공식을 겁나 써야 되는데 공식을 아주 판타스틱하게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계산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왜냐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알려줄게요. 775번에 보면은 fx의 도함수는 f'x라고 했고 f'x의 dx. 자기가 적분 절대 못해요. 곱해져 있으면. 이런 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항상 얘기했지만.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5x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다라고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곱해져 있는 건 적분을 못해요. 배운 적도 없어요. 나중에 배우고 싶으면 이과 쪽으로 전향을 해서 미적분을 들으시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얘다라고 해서 구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의 f 프라임 x는 그래서 얘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5가 되겠고 이제 인수분해를 또 시켜주는 센스죠.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3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래서 f 프라임 x는 뭐가 나오는 거죠? x 플러스 1 이제 사라지면서 f 프라임 x는 3x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문제는 뭐냐? 결론은 잘 잡으세요. 이제 민망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부정적분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f 프라임 x지 이렇게. 이게 좋지. 보이죠? 얘를 부정적분하면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식을 다 배웠잖아. 아까 전에.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를 대놓고 딱 줘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어떤 거냐면 도함수 구하려고 한번 계산 한번 해. 그거야. 도함수를 주면 너무 허무하니까. 그럼 이제 fx를 구하라면 소문자 fx 그냥 스몰 fx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1이니까 뭐가 내려오죠? 2가 내려오면서 2분의 3 x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5x가 되겠고요. 플러스 뭐가 붙이면 된다? c가 붙는다는 거지. 도함수를 주면 부정적분을 통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꼭 주죠. f2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줘서
꼭 한 값을 줘요. 왜 이걸 주냐? 뭐 구할 때 쓰라고? 너 적분상수 구해야지. 하나 줄게. 그래서 F1에다 대입합니다. 적분상수 구하라.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니까 6 빼기 10 더하기 C는 마 1이다. 그럼 이게 마사니까 넘어가면 C는 3이 되는 거죠. C가 3이라는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fx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모든 근의 곱이죠. 자, 이건 이제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두 근의 곱은 2분의 3분의 3이 되겠죠. 알파 베타는 2분의 3분의 a분의 c니까. 그럼 3 곱하기 역수니까 3분의 1을 곱해주면 답은 2가 되겠다. 갑자기 갑분싸, 갑자기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네요. 2차 방정식이.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부정적분 문제는 뭐를 구하면 끝나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요. 도함수를 구하게 되는 순간 부정적분하면 뭐를 구한 거다? fx를 구한 거. 그러면 적분상수밖에 안 남았는데 꼭 하나에 뭘 줘요. 그럼 이제 fx를 구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를 너무 직접적으로 주면 너무 좀 민망하다, 문제가. 공식만 쓰면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도함수를요, 조금 도여줘요. 왜냐면 너무 민망하니까. 아, 진짜요. 다 문제 들었습니다. 도함수를 대놓고 주면 좀 민망하지 않냐, 우리 조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도함수를 대놓고 주지 말자.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778번까지 하고 조금 마무리를 짓다면 요건 이제 계산이죠. 이때 루트가 나오면 때 어떻게 계산하죠? 자, 요거를 합칠 수가 있죠. 이렇게 시그마로 쓴다 그러면 시그마랑 똑같은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에 dx로 합칠 수가 있다. 합쳐. 그런 얘기죠. 그럼 얘 제곱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거 제곱하면 4. 가운데는 곱한 다음에 2배니까 4 루트 x. 루트 x 제곱하면 x가 나옵니다. 참 얘도 제곱하면 아까 4 나오고 곱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x 나오겠고 또 마이너스 루트 x 제곱하면 x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루트가 사라졌어. 꺼져 되는 거죠. 안 없어지면 여러분 조금 못해요. 난 할 수 있어요. 부정관이 다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 못해요. 그래서 뭐만 남냐? 결론은 8 플러스 뭐가 남는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8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 거죠. 얘를 이제 부정적분 합니다. 공식 다 알죠? 1이니까 2 내려와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적분함수 c가 되는 거죠. 이게 fx. 공식대로 가는 거죠. 이때 f1은 5라고 줍니다. 항상 줘요. 적분함수 때문에. 1을 대입하게 돼가지고 1 더하기 8 더하기 c는 5가 되는 거니까 c는 9가 넘어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fx가 마가를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그래서 답은 16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건 이제 계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적분 문제들은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가벼운 마음 풀어보시고 내가 RPM도 열심히